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희선입니다. 전 인구의 70에서 80%는 일생에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심한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증상일수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허리 건강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쉬는 것이 좋다? 충분한 휴식은 이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면 허리 주위의 근육들이 약화돼서 이 허리 건강에는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군요. 아플수록 조금씩 더 움직여주시는 것이 건강에는 좋겠습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이 추운 겨울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악성 종양이 유방에서 시작하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질환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4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유방암 환자 수는 나이를 불문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무심코 방치하기가 쉬워 병이 진행된 뒤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정기적인 자가검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남성들도 예외일 수 없는 유방암. 오늘은 여성 발생암 중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유방암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암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암이라는 게 원래 우리 정상 조직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세포 레벨에서 벌써 암세포가 생기면은 무한정으로 그냥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임이라고 그러죠. 우린 산화 제한을 할 때 비임을 하는데 암세포가 이렇게 되면은 비임 자체가 안 돼서 무한정 세포가 정식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커지는 뿐만 아니라 이놈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성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유방에는 다른 혹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딴 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혹들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방암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 크게 두 개를 대별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전체 1%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한 10% 그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99%는 다 환경적인 요인인 거죠.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전체 유방암의 1%가 남자이긴 한데 결국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여자의 상징은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특별히 에스테로겐 중에서도 특별한 에스테로겐에 노출이 많아질 때 유방암이 잘 생기는 거죠. 유방암을 또 다른 말로는 선진병이라 그러는데 선진국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 살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유도 아이도 잘 안 놓고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잘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도 좋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폐경이 처음에 초경이라 그러죠. 생리가 좀 빨라져요. 빨라지는 만큼 호르몬 노출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폐경이 늦어져요.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면 폐경이 오는데 그 시간이 늦어진 만큼 또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저단맥이죠. 또 아이 잘 안 놓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양 상태 좋으니까 비만 상태가 되고 음식들이 또 패스트푸드들 이런 걸 먹으면 호르몬과 비슷한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원인이라는 게 호르몬 때문인 거고 원인이 이제 호르몬 때문이라면 그 관리를 좀 잘하면 사실은 막을 수도 있는 병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 중에 저출산이 유방암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도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에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들 6남매, 7남매 그랬던 분들은 유방암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펴고 또 잘 살다 보니까 뭐
의식 수준도 달라졌겠지만은 아이가 1명 내지는 2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방암이 많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는 우리 몸속의 여성 호르몬도 똑같지가 않아요. 에스트로겐이 그중에서 유방암이 잘 걸리는 에스트로겐이 있고 안 걸리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을 많이 할수록 안 걸리는 호르몬이 풍부히 많아지고 많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수유도 안 하는 분들은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방암은 그만큼 많이 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전체 유방암의 한 1%가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신경을 전혀 안 쓰다가 내가 남자인데 무슨 유방암 그렇지만은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질 때 이제 암이라는 게 나중에 정상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런 통증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남자분이라도 혹이 만져진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한번 가봐야죠. 그렇다면 유방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에요, 통증. 근데 사실은 통증은 유방암의 증상 중에 들어가질 않아요, 사실은. 아무런 통증이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혹으로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혹이 갑자기 확 커져서 그때야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이 아주 커지게 되면은 뭐 주변으로 퍼져서 겨드랑이에 임파선, 임파절이라 그러죠. 만져보면은 큰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짜면은 피가 나오는 수도 있고 젖꼭지에서 또 그 외에도 뭐 혹이 자꾸 커지다 보면 헐어서 이렇게 빨갛게 되기도 하고 또 주변이 이제 단단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가 그렇게 변하는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행된 경우이고 되게 초기인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가 검진을 해서 혹시 이제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러면 즉시 병원을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리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발견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미리 한 번씩 조기 검진을 하시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은 40대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군이 50대.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그 다음에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 그런데 50대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가 또 상대적으로 20대, 30대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보다 4배나 많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경향을 띠고는 있지만은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은 유방암의 그 원인 인자에 노출이 안 돼서 유방암이 잘 안 걸리는 분들이 많고 40대, 50, 30대, 20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유방암 리스크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도 잘 안 낳는 그런 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 20대 비율이 우리가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점차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양 패턴으로 40대, 50대 쪽으로 조금씩 많아지는데 20대인 분들이 40대가 50대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죠. 그렇다면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유방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크게는 유방암 진단에는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져서 덩어리가 있거나 또는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이 있을 때 그 혹의 성질을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촬영술에서는 뭐 그 모양이 막 빗살무늬처럼 아주 지저분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가질 때 이제 의심을 일단 하죠. 근데 일단은 그건 의심 수준인 거고 결국은 최종 진단은 조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혹이 있을 때 이게 유방암의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타진을 해보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즉시 조직 검사를 들어갑니다. 조직 검사에서 병리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다른 암에 비해서는 유방은 밖에 드러나 있는 장기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조금 너무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가 검진하는 걸 잘 꺼려하시는 편인데 사실은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유방암, 갑상선암, 뭐 피부암 이런 거는 스스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자가 검진은 보통 20대부터는 다 하라고 그래요. 아까 유방암이 20대도 생길 수가 있고 30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20대 이상의 모든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져보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검진법을 보통은 목욕탕에 가시면은 대중 목욕탕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요새는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병원마다 그런 팜플렛이 잘 이제 비치가 돼 있고 인터넷에 이제 자가검진법 탁 치면은 아주 뭐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한 일주일 언저리 5일에서 일주일 근저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생리 전에는 유방이 단단해지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부종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생리가 끝나고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혹이 있을 때 만지기가 쉽죠. 보통은 누우신 상태에서 하시거나 샤워를 하시더라도 팔을 위로 든 상태, 머리 위로 든 상태로 하시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진찰을 하는데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다 혹처럼 만지기 때문에 그러지는 마시고 이 손마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비듯이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체계적으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다 눌러보시는 게 중요하죠. 유두를 이렇게 짜보시고 피가 나는지 보시고 또 겨드랑이 쪽도 이쪽 겨드랑이 쪽을 만져서 덩어리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눌러가면서 혹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자가검진으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혹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1.3cm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끝에 있는 혹이라면 1cm도 찾아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몸에 조그마한 뾰룩지 하나 나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히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주 작은 뭐 좁쌀만한 것도 사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진만 잘해도 1기 상태에서의 유방암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스스로 이렇게 독려해서 누구나 다 한 달에 한 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사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생리 끝나고 자가 진단. 일주일 네, 스스로 항상 하시는 게 필요하죠. 덩어리 안 만져주면 이제 또 다음 한 달 또 안심하고 잘 지내시다가 생리 언저리점으로 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유방암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은 증상이 있겠죠, 그죠? 뭐 통증이 있거나, 뭐 덩어리가 만져졌거나,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전혀 검사를 안 했던 분인 경우는 진찰을 받으시고, 혹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요. 그리고 유방 촬영술을 하죠. 근데 유방 촬영술은 우리 한국 여성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유방 조직이 좀 치밀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지방 조직하고 유선을 이루는 유선 조직하고의 비율이 지방보다는 유선 조직이 많아서 사진을 찍으면 다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을 실컷 찍었는데 진단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있는 분들인 경우는 유방 촬영술과 동시에 보통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동시에 보고 어떤 혹이 있다 또는 뭐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조직 검사를 하시죠. 결국 진단은 유방 촬영술,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조합해서 의심되는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서 검사하는 거에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유방암이 안 생기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예방 중에 하나는 조기 검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덩어리가 어떤 암이라도 빨리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더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이제 조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20대마다 누구나 다 유방 초음파 자가 검진은 하시는 걸 기본으로 해서 아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즉시 병원을 가셔야죠. 그러니까 만져지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30대 초에는 기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또 필요하다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이제 주기적인 자가 검진하면서 증상이 있으면은 또 체크를 하시다가 40대 초가 되면은 가장 많은 나이잖아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유방 촬영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경제력이 좀 동반된다 그러면 유방 초음파술도 같이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로 50대부터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주로 40대부터 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보통 임신과 출산과 관계돼서 생긴 유방암인 경우는 참 예후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은 결혼하실 때쯤에 그때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하시고 임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과 혼동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에 혹이 있을 때는 다 유방암을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에는 암도 있지만 암이 아닌 양성혹. 일반 사람들이 이제 엄성, 양성, 악성 이런 게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데, 악성이 암이고 양성은 암이 아닌 혹을 말해요.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섬유선종,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섬유낭종, 흔히들 물혹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 처음에 보기에는 암과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촬영술을 해보고 초음파를 해보면 조금은 다 구분이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지방괴사라고 해서 그 유방에 있는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면 단단해져서 유방암과 전혀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별이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초음파술이 워낙 많이 발달돼서 이미 초음파 하는 선에서 대부분의 혹들은 암이 아닌 걸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 소견에서도 두 혹들이 암인가고 아닌가는 감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진찰, 촬영, 초음파를 하면은 쓸데없는 조직 검사는 상당 부분은 또 피할 수가 있죠. 유방암과 비슷한 질환 중에 물혹이라고 말하는 양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따로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엄밀하게는 확실하게 그게 물혹이다 또는 뭐 섬유선종이다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두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도 감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를 감별이 안 되고, 또는 양성혹이라고 해도 혹은 혹이죠. 정상세포는 아니에요. 암은 양성혹하고 다른 것이 계속 이렇게 세포 분할을 일으키면서 계속 커지는 거고, 양성혹은 커지기는 커지되 속도가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커져서 유방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혹이 너무 크거나 또는 정상을 일으키는 혹이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혹인 경우는 간혹 유방암에 그 상태로 두면 유방암으로 변할 수 있는 혹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위험 인자가 있는 그런 혹이라면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엽상 6종이라는 혹이 있어요. 엽상 6종은 그게 암하고도 감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하는 게 좋겠고, 섬유선종도 혹이 아주 크다면 제거를 하셔야겠죠. 물혹 중에서도요. 물혹 중에서도 그 안에서는 상피정식증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세포가 너무 이렇게 정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두면은 왜 그 대장이나 뭐 위에서 용종 생겼을 때 그게 나중에 암으로 변하듯이 이놈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그런 게 의심이 되면 그 부위는 제거하는 게 좋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절염이 심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통증이 심화되고, 더 통증이 심화되면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집안에서 활발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또 보행이 힘들어지면은 외출도 삼가게 되고 이 대인관계에서 고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족과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 나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많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